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옛날에 강의하면 삥 들어다녀서 숨소리도 좀 들리고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자리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어때, 지난번 강의 3개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다 들으셨죠? 들으실만 했어요? 충청도서 이렇게 물으면 거의 다 들을만 하다고 그러는데, 전라도는 직설적으로 에이 이렇게 딱 해야 맞는 거예요. 제 강의는 어떨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학식이 많아서 그냥 아주 품격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강의 품격 높여야 한다는 욕먹어요.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제가 그 전시회 여기 지금 하는 걸 아마 보셨을 거고, 도록도 아마 이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전주방송에서 한 번씩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서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공주대교시 교수이긴 합니다만은 서원학회를 만들고 서원학회 회장도 제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세계유산 지정할 때 제가 집필 책임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생도 한 12년 했거든요. 12년. 그래서 고생도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인상 깊기도 하고, 여러 어른들한테 제가 농담처럼 툭 던지고 싶은데, 서원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중간. 둘 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만 짚고 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은가? 서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서원하면 당쟁이 속을로 배웠어요. 나쁜 새끼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계유산 되니까 좋아 보여요? 헷갈려서 중간에. 근데 저는 그 서원을 요새 문화재청 활용사업이나 이런 데서 서원을 하는 걸 보면, 거기 가서 어린 애들이 유건을 쓰고 절하는 걸 배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 끓여서 이렇게 차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서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서원은 요즘 같으면 적어도 대학원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과거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주시장 토론대 하는 데가 서원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문제다, 우리 사회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거 하는 데가 서원이지, 거기서 과거 시험 보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중국의 서원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의 서원을 갔더니 제일 유명한 서원이 백록동 서원. 학교에서 들으셨죠? 가보신 분 있어요? 여산. 백록동 서원을 딱 갔는데, 제가 서원을 공부한 저희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면 과거 급제자 명단이 쫙 붙어있어요. 3,000명. 과거 급제를 이렇게 한 서원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서원 어때요? 우리가 배운 학교 서원, 과거 시험 보는 데인가요?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고시 학원인가요? 과거 시험 전혀. 적어도 향교에서는 과거 준비해서 보지만 서원에서는 사실은 지성의 전당에서 토론하고 사회외학, 사회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활동하고 조수하고 이런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사실은 꽤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를 시작이라 좀 하는데,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하려고 했을 때 서원하면 일본의 서원, 중국의 서원, 베트남의 서원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사실 서원 비슷한 건 수도원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이나 그런 데 있지만, 유경나로 서원하면 중국, 일본, 베트남밖에 없어요. 한국하고. 근데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를 딱 하려고 그러니까 딱 걸리는 게 중국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으면 어떡해. 서원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원학회 회장을 하면서 이제 한국 서원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한 번 우리가 중국 가고, 한 번은 중국 친구들이 오고, 그래서 돌려가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서원학회를 하면서 우리가 세계유산을 처음에 지금 2019년에 됐지만 2007년, 8년, 9년부터 됐는데,
그때 시작할 때 중국한테 말을 못 꺼내고 저희들이 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쉬쉬하고 있다가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한중 서원학회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술을 많이 먹었어요. 중국에. 요즘은 술 잘 안 먹어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농담으로 제가 탁 가르쳐서 중국 서원학회 회장한테 우리 한중 서원학회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지 부탁 좀 한번 하자. 뭐냐 들어줄 거냐 안 들어줄 거냐 그랬더니 아이 술이 취해서 그러면 들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의 서원을 세계에서 시집하려고 한다. 미안한데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도와줄 수 없냐. 그러면 술이 취했더라도 얼굴이 확 돌아서 그냥 인상을 팍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시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술 취해서 그런가 이게 어떤 건가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찬성을 하냐 그랬더니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우리는 서원이 지금 중국에 있는 서원은 문화혁명 때 다 때려부신 거예요. 지금 새로 진 거예요. 그게 세계유산 지정하면 분명히 떨어진다. 이해되세요? 한국의 서원은 400년 이상 된 것만 실렸어요. 대원군도 혜택되지 않은 400년 된 서원을 우리는 신청했고 중국은 문화혁명 때 다 불태워서 그게 지금 새로 져가지고 생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 먼저 하라.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장난기가 돌아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중국에 세계유산 할 게 너무 많아서 서원을 하려고 하면 100번 넘는데 순서가. 우리 죽은 데 될 테니까 먼저 하라고. 농담으로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유산위원회에 올라가면 그래도 중국 놈하고 일본 놈이 까짝거리지 말아야 이게 통과되거든요. 이슬람이나 저쪽 유럽 애들이 서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원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농담으로 당쟁이 서울 얘기를 하고 서원이라고 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서원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하고 물론 서원도 350년, 400년 역사를 내려오다 보면 장난질을 치는 서원도 있고 정치적으로 무난한 서원도 있고 문제가 있는 서원도 있겠죠. 없겠어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 서원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위치라든가 지위라든가 품격이라든가 그 의미라는 걸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세계유산 지정된 서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세계유산 되지는 않았지만 그 나머지 많은 서원들 속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부분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엑스표를 치고 먹물을 튀기고 그리고 나쁜 의미로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서원들도요. 지금 9개 서원 같은 경우 세계유산이 된 서원 16, 17세기 서원들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사회 전체의 지성인들의 곳인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서원은 거의 다 문중서원이 많아요. 다 성씨도 자기 할아버지예요. 천부 이해가 거기에 구속되니까 타성들이 볼 때 이제 여러분 지금 제사 집안에서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전주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밝은 눈빛으로 모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선생님 모셔요? 진짜? 안 모실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몇 시에 모셔요? 제사 모셔요.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몇 시에? 때가 없어요. 때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가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1년에 한 번씩 예출허가를 받아요. 제사날. 그래서 오늘 제사면 어제부터 몸을 단장을 해요. 후손들 보러 가려고. 근데 제사식 저기가 뭐냐면 오늘이 제사날이라면 오늘 저녁 11시부터 내일 아침 새벽 1시까지 딱 2시간.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몸 닦고 다 해가지고 8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시계 보고 앉았다가 11시 다 돼가면 저 나가도 돼요. 그럼 가다 그러면 이제 다 올 거예요. 오면 선생님 지금 8시에 지내고 자고 있지. 그래서 조상이 와서 머리를 차. 이놈의 새끼들 나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난 밥 먹으려고 왔더니 다 치워놓고 자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머리가 아픈 건 조상이 와서 발로 차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속의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중 서원하고 일반 서원하고 차이가 있고 300년 전에 서원을 모셨던 제사를 모셨던 식구이 다른 것처럼 그 전통을 그대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있다. 저는 저도 이제 뭐 제가 큰아들이라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저도 제사 모시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보니까 그대로 못하더라도 그 의미는 알고 지금 서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 교육이다, 사회 토론이다, 재향이다, 문학이다. 어떤 걸까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재향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제사라고 하더라고요. 제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교나 서원에 가서 상교의 대성전을 가고 서원의 사당을 딱 들어갈 때 그 조상만 생각하고 크게 손 모으고 절하는 걸 얘기하지만 저는 서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 제사를 모시면서 서원의 유생들이 뭘 생각하느냐면 거기 모시는 스님이 자기가 존중하는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상징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되게 최초 저왕 교황도 일곱 그러면 내가 상징적으로는 제일 멋있고 존경하는 스님이잖아요. 그 사당에 들어갈 때 제사하고 제사밥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체크받으러 가는 거라고. 선생님 좋았어요. 저가 공부하면 되죠? 제가 잘하고 있죠. 잘못해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 요새 문제가 이런 것 같은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거 체크받으러 가는 거지 저를 3번 꼬박하고 뭐 하고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공간이 3개가 있다. 제사하자 모시는 공간이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토론하고 문학하는 공간이 있다. 대개 그거는 물루야 누각 같은 데고 명륜당이나 동서제나 강당은 토론하는 데고 내산문을 거쳐서 사다리에 있는 데는 제사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공간에 들어갈 때는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그 자세가 되지만 강당이나 교화비전당 와서는 막 떠들고 토론하고 막 정말로 싸운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원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과 역사 전통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2010년대 그대로 20년대 그대로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점수 38점, 50점 올리는 그게 공부인가? 아니거든요. 이런 강의도 사실은 저는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요. 근데 좀 이렇게 목물든 강의를 가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강의보다는 발표와 토론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강의를 했을 때 강사, 유명한 강사상 강의는 3번만 들으시고 7번은 발표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도산서원 수련하는 제가 강의를 몇 번 나갔는데 그 저기 안동에 되게 거기는 몽불들이 많이 와요. 좀 사회적 지위도 높거나 학문적 성향도 있거나 지성적인 그게 사실 굉장히 잘난 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무정에서 그다음에 강당에서 세미나장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자기 글을 쓰는 게 맞는 거죠.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원도 따져놓고 보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토론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남기고 그 다음에 문학적으로 교류하고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이제 2시간인데 짧게 하겠지만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서원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한번 저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꾸 지금 2020년대에 와서 만약에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사회의 중심 인물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조직체를 가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서원을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 중국 얘기를 했지만 일본 서원을 가보니까 일본을 서원을 이제 여기 한국 학자들하고 여기 서원 관련자들 일본 탑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서원 연구자를 불러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서 야 너희들이 안내해라. 그리고 갔더니 제일 먼저 안내해서 딱 가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을 가더라고요.
말이 돼요. 서원을 지금 답사하러 갔는데 성당으로 데려가요. 유시마 성당.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제 공항에 내려가고 버스를 탁 탔는데 그 일본 그 교수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갈 자리는 제일 먼저 갈 곳은 우리가 자랑하는 성당이다. 유시마 성당을 가거든. 아, 왠지 지금 유교로 해서 서원 답사를 왔는데 성당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을 이제 뭐하는 놈들이야 욕 됐겠죠. 그럼 딱 가보니까 그 성당이 성모 마리아 모신 성당이 아니고 공자 성인 모신 집이더라고. 공자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성당이 공자 모신 사당이더라니까요. 근데 일본에 가서 성원을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중국과 비교하고 일본과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서원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서원 같은 거는 10%도 안 돼요. 한 4, 50%는 전부 육군사관학교 사범대학 관리 양성소, 군인 양성소. 그래서 서원에서 법학, 의료, 무기재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부 시절에 서원을 통해서 자기 휘하에 관료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서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 일본 서원을 가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주자 얘기하면서 태계를 얘기하는 게 많아요. 기분 나쁘지만 또 경상도 태계 얘기한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여기 충청 전라도에 수군 방한 같은 경우에 가서 이쪽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유학자 중에서 태계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주자성리학. 일본의 서원에는 주자성리학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양묘학들이 다 있어요. 중국에도 서원을 가면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만 주자 아니면 사문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자만 하잖아요. 제가 요번에 지금 물난리가 났던 게 안희성 하고 거기를 갔더니 지금 시진핑이 뭐를 하느냐면 중국 놈들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은 일본 놈 하면 다 언어가 많은데 중국은 중국 놈이라고 잘 안 하는데 떼놈이라고 하고. 근데 중국에서 지금 공자하고 팔아먹거든요. 주자하고 팔아먹고. 시진핑이 지금 하는 게 왕행명 팔아먹고. 지금 안희성의 왕행명 학당을 공자하당 주자상보다 더 크게 줘요. 거기가 바로 왕양명이가 유배를 가서 양명학을 만든 데란 말이에요. 가봤더니 얼마나 우리 독립교육만 3배는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양명학의 전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중국은 양명학이건 주자학이건 도학이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일본은 가니까 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주자학 붙은 것보다는 양명학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관학교 같은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거나 시골로 가면 우리 서당 같은 사숙, 서숙이라고 해서 서원은 약간 정도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같은 대학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수준 이런 서숙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주자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자학, 그 다음에 태계학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까지 써먹죠.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차이를 얘기합니다. 베트남도 성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왕실이에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과 더 닮았어요. 정말로 그 지방 지식인들이 공부도 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모범적인 걸 하는 그런 지성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400년 전에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한국적인 걸 완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400년 흘러올 동안에 계속해 왔다. 그럼 지금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된 것 중에 9개 서원이 바로 뭐냐면 대원군이 서원 해철할 때 해철되지 않은 서원. 해철되지 않은 서원. 그러니까 해철되지 않은 건 무슨 얘기냐면 해철된 서원은 다시 중건했기 때문에 1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근데 해철되지 않은 거는 400년, 50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통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9개 서원을 보니까 전부 옛날 건물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향이나 유림들의 조직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야 이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한국의 서원은 400년의 전통을 지금까지 오는 서원이다.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9개 서원이 먼저 뭐 이배용 총장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9개 서원 되게 기억나세요? 전라도는 전북은 무성서원이고 전남은 피람서원. 그렇죠? 피람서원 하면 하석기민이고 무성서원 하면 최치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북이에요. 충청도도 하나 있어요. 무성서, 도남서. 도남서원에는 이제 사계, 김장생, 신덕대, 김지표, 충청도 유학의 대표들이 있는데 노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경상도. 다 경상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9개 서원에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그분이 모셔진 데가 들어갔나 안 들어가냐. 율곡.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안 들어가면 확실하죠? 정암 조광조. 왜 그런 사람은 빼죠? 그게 정상적인 서원학회 회장도 하고 서원 연구했다고 하면서 율곡을 빼고 정암조를 빼면 조광조를 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뭐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배를 하면 안 되죠. 또 필요하면 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율곡 학회에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니들이 정상이냐 막 공부해. 근데 안 돼요. 한 칸 달라져. 왜 그런지 아세요? 율곡을 모시는 서원은 대원군 때 회차를 할 때 한국에 하나씩만 내기거든요. 율곡 모시는데 하나, 태계 모시는데 하나, 우한 모시는데 하나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율곡의 서원은 해주에 있어요. 북한에. 그 북한이 지금 막 우리는 같은 나라지만 나라가 달라요.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율곡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암 조광조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서원은 전부 국가 지정으로 사적지예요. 그리고 건물 중에 보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어도 그래도 30년 이상 관리를 하면서 문화재를 유지시켜왔던 거예요. 근데 정암 조광조를 모신 데가 어디 있냐면 용인에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 몰라. 별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국회의원 하나 많은 사람이 있죠. 한선교 동네가 바로 그 정암 조광조인데 한선교 할아버지가 그 땅을 팔아먹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짓고 아파트를 줬어요. 서원 옆에다. 경관이 X. 그래서 사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안 된 걸 어떻게 지정하냐면 빼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유산이 된다면 적어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느냐 안 했느냐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경관을 얼마나 보존했느냐, 역사적 전통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율곡이나 정암이 빠지니까 그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바꿔줘야 되겠지만 대원군 때 살아남은 서원이 48개잖아요. 그 중에 서원하고 사호가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원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 대원군 때 남은 서원 중에서도 경기도 이 38선 근방에 있는 데는 6.25 때 다 불탔더라고요. 근데 남은 게 없으니까 전부 새로 지니까 도산서원에 300년 된 건물이나 피람서원에 280년 된 건물이나 무성도원에서 250년 된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은 지가 50년 됐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세계유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틀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계유산이 되는 과정이 거꾸로 보면 우리는 서원의 강점과 문화를 자랑하고 잘 포장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싶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계유산위원회나 그 위원들을 설득해야 돼요. 니들 몰랐지? 한국의 서원 이런 거라니까? 이래서 가치 있다니까 믿지? 그래서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사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존심 상할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딴 나라 또 심사가도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차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긴 저 사람들은 그런 의식에서 했고 됐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소원을 제대로 알고 또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또 우리한테 숙제로 남아있는 거고 세계유산은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무성서원하고 지금 9개 서원이 세계유산 지정될 때 제일 하자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어디였느냐면 무성서원하고 도남서원. 세 번째는 피람서. 그러니까 경상도 5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3개는 빼라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 쪽에서 빼라고 그러고 심사위원들이 그딴 소리를 자꾸 거예요. 빼라 소리는 안 하지만 문제를 자꾸 거는 거예요. 충청도에 있는 도남서원, 저는 공주에서 왔잖아요.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 가보셨나? 근데 사실은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서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수원이라고 해서 이 머리 숫자 수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경상도 하면 도산서원, 전라도 하면 전라남도 쪽에서는 피람서원, 전라북도에서는 무성서원, 충청도에서는 도남서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서원이 1880년대 지금 위치로 옮긴 겁니다. 다른 서원은 1600년대 그 자리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을 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어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좀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또 한다면 80년대 저수지나 이런 걸 많이 막고 하니까 이 수로가 변경이 되면서 도남성 원래 자리 앞으로 강물이 넘쳐가지고 수해를 받게 되니까 이거 한도 나면 안 되겠다. 이거 수해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해서 1868년에 서원이 회철될 때 살아남았던 서원이잖아요. 1880년대에 옮기는데 그거 지금 현재 잘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X표를 치려고 하면 굉장히 크게 칠 수 있고 뭐 인정해 주려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로 오는 놈들이 좀 유럽에서도 오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는데 걔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중에 요건 좀 뺏은 거겠다. 1880년대 옮기려고 했느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획서원이고 400년 전통이 있고 대한민국에 회철되지 않았고 충청도를 대표하는 서원이고 예학의 전통서당이고 강점들이 막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일화기도 하지만 그곳에 써있지만 그걸 설득하는데 제가 나선 거예요. 충청도가 나선 게 아니라 연구하다 보니 비석이 거기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이 이렇게 써있어요. 1880년대 옮길 때 이건 게 기와 한 조각 나무 목재 하나라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옮겨라. 그게 써있어 거기 비석에. 그걸 탁 꺼내가지고 번역해서 이게 써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렇게 옮긴 거다. 그리고 수해가 나서 어디 거기 쓰라고 하냐. 그러면 이 문화유산 들 같은 거 써도 되겠냐. 왜 그러면 이집트에 그 파라오 있고 하는 거 왜 그건 호수 막 옮겼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 무성서원도 저기 도산서원이나 저기 병산서원이나 옥산서원 하면 회제 이연적 세계 그다음에 서해 유성 왜 통일신라 때 사람을 모신 데를 왜 신청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얘기할 때 16세기 조선시대에 유교 문화가 발달했고 그런 소리 하면서 왜 통일신라 모신 사람 갖다 여기다 있는 요것 좀 빼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성서원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다른 서원도 가보고 거기도 가봤습니까? 거기만 가봤습니까? 딱 봤을 때 어때? 무성서원 여기 무성서원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 멋있어요? 대답을 왜 못해요? 진짜 촌스러워. 위치도 그렇고 마을 안에 있고 막 지금 무성서원의 제일 문제가 그 앞집이에요. 홍산문 있는요. 어떻게 거기다 집을 딱 잡고 안 팔아요. 끝까지 안 팔으시던데. 근데 사실은 그 집이 없어지고 홍산문에 정이 있어야 되고 주변이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풍영로는 크지만 현가로는 크지만 동서제도 딴 데 가보세요. 강당 크고 사당 크고 서원 가보시라고. 외국 놈들이 9개를 돌아가다 무성서원을 딱 보면 탁 눈빛이 닿는 거예요. 아 이거 에너스 9개 중에 탁 그때 한 얘기가 9개 서원 중에서 무성서원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차별성이 있다. 그걸 강조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어째 퇴계, 율곡, 폐제 이런 식으로 고시대에 우리나라의 살인파들이 등장해서 사종문화와 선비문화를 운송하게 됐고 그게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 지성의 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통일신라 갑자기 튀어나오냐. 근데 무성서원은요, 무성서원에 제향된 선생님들이 전부 누구냐면 지방관으로 와서 큰학 교육을 아주 확산시켰거나 지방 선비로서 흥학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최치원 같은 경우는 태인현 거기 태산 태수로 왔다가 너무 잘하니까 성황당을 줬어요. 그때서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 성황당 모시는 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통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신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향되는데 그게 태산 군수부터 상주 목사가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상주 목사. 이 사람이 근데 교육 정책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지금 아시는 분 있나 모르지만 태인에 가면 면사무소에 신잠의 목자성이 있어요. 신상. 거기에 그 성황당이 있었고 거기에 비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현감이 여기서 잘하고 갔다고 해서 거기서 생사당을 만들어줍니다. 생사당.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모시고 그 다음에 불원 정극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동약, 향약, 제가 그걸 목포대 교수한테 제가 논문을 써서 너무죠. 그때 전북대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 향약, 동약까지 논문을 많이 썼어요. 신기할 정도로 불원 정극인하고 고인, 태인, 근데 이 향약과 관련해가지고 그 서원에 연결되는 불원 정극인이나 선비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무성서원에 제향을 올릴 때는 혹시 참가해본 지 있나 모르겠는데 제향하는 날 현과로 앞이나 그 서원 둘레에다 황토를 뿌려요. 아시나요? 황토 뿌리는 거. 못 들어보셨지? 아니 황토 뿌리는 게 말이 돼. 서원에서 황토 왜 뿌리는 거예요? 진짜 몰라요? 응? 그래도 역사 선생이니까 알 것 같은데 왜 뿌리는 거예요? 지금 저 박 선생님 아세요? 저 대학 1년 선배예요. 근데 제가 훨씬 공부 잘했어요. 왜 뿌리는 거예요? 황토? 저 모르잖아요. 서원 사호 앞에는 홍살문이 꼭 있죠. 홍살문이 뭡니까? 홍살문 멋있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홍살문이 잡기가 들어오는 거 막아주는 종문입니다. 우리가 팥죽 얘기를 하잖아요. 팥죽 하는 게 팥죽 색깔이잖아. 그래서 모든 아주 고택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사당 앞에는 홍살문이 꼭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기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 앞에 함압이 딱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말이 타고 들어가지 말라. 대원군이 뭐 한 대 맞았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암석, 아니 도납적으로 무성서원은 제향을 유교식으로 하는 데서 황토를 뿌려. 동네 어른들이 와서 황토를 뿌립니다. 잡기를 막아준다. 이거는 무속과 유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제향에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향 중에서 또 하나 특별한 데, 딴 데는 거의 비슷하고 또 하나 특별한 데가 어디냐면 소수서원. 아니, 소수서원.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만든 거기는 도동곡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 고려시대 노래를 불러. 저 사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특이하게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유교식인데 우리 무성서원 같은 경우는 황토를 뿌리면서 향학과 관련된. 그래서 강성례나 교육이 굉장히 강했던 데가 무성서원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쇼를 한 거죠. 대부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쇼를 해서 붙이는 게 제가 무성서원들도 제가 썼거든요. 병호 창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최익현이가 왜 여기 와서 의병을 했냐. 강승례가 강하니까 무성서원에서 교육을 하는 날은 딴 서원이 30명, 여기는 100명, 그걸 최익현이가 안 거예요.
임병천하부터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특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섭시다. 일본인들 좀 무찌릅시다. 거기 땅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개평호입 그것도 써먹어. 이게 바로 이 무성서원은 니들이 볼 때 건물마다 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근데 그것도 맥혔어요. 그것도 맥혔어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9개 서원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세계유산하는 연속유산이라는 게 이게 좀 세계유산 얘기만 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대개 하나만 하자. 8만 대장경 한다든지 하나만 하면 편하냐. 남한산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연속유산이라는 거는 왜 7개를 했냐, 왜 9개를 했냐, 왜 5개를 했냐 이걸 물어요. 백제 역사 찍으러 했는데 공주 부여만 하지 왜 익산을 했냐 했을 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익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줘요. 한국의 사찰을 세계유산 할 때 왜 사찰 7개를 했느냐. 유명한 화엄사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한국의 사찰 화엄사 안 들어간 게 이해돼요? 아니 화엄사가 얼마나 큰 존이에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막 개발을 하고 공마하고 해놔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5개, 7개, 9개를 합쳐서 손바닥에 딱 마주치면 소리가 나도록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9개.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건물로 했을 때 9개가 이렇게 특징이 합쳐져야 한국의 서원에 전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전북이니까 무성서원 얘기를 해봅시다. 건물을 얘기할 때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이나 경산서원 가보면 건물이 수가 훨씬 더 많고 모든 게 세트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무성서원 같은 건 건물로 치면 강당 하나하나 제대로 돼 있지 사당 뭐 어디 똑같은 거고 동서재도 없고 근데 풍영로 하나만 그러니까 현가로 하나만 딱 있잖아요. 풍영 현가로 현가로 아세요? 현가로 안 가보셨어요? 현가로가 뭐예요? 가보셨어요? 요새 무성서원 가면 기타 치고 그러대요. 거기 가서 피리 불고 현가가 그게 무성현가라고 그래서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성 지역에서 공자의 제자 가서 잘 다스려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해서 이게 무성현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무성서원이라는 그 사역을 받을 때 무성현가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무성, 누각은 현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가로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최치원의 영정이 국보급 영정이 보물급 영정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 기록이 철저히 남아있어요. 저 쌍계사에서 명정을 모셔올 때 일기가 다 남았어요. 명정을 옮겨오는 과정. 이걸 갖다 들이대는 여기가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은의 문집인 뭐죠? 개원튜브 그 책을 발간한 데가 무슨 목판을 발간 이런 것도 합치고 그러니까 아까 병어소회라든가 강선례라든가 무성현가라든가 고은 최치원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약 받을 때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았어요. 그것도 뭐 딴 데도 있긴 있지만 일기처럼 남아있는 데가 드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남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도 그걸 안 없애고 참 잘 보존한 게 요번에 결정적인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성서원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합쳐져서 9개가 합쳐져서 돼요. 그래서 건물로 봤을 때 우리가 하자가 있지만 그런 특징을 해주고 제약 인물을 봤을 때 통일신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종묘나 문묘에 제향된 유학자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셨다. 그리고 여기는 딴 데처럼 유명한 학자를 뭐라고 할까요? 요새 같으면 모델로 딱 삼아가지고 학맥을 형성하고 학풍을 하고 학맥을 만든다면 여기는 그거보다는 정말 그 시골 조그만 고을이지만 그 안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흥학, 교육, 황천선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이제 그거를 말해요. 지금 무성서원 있는 자리가 옛날 현터예요. 고려시대 그 이전에 현터라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탑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불교시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서원마다 그 역사적 기록들이라든가 문서들이 다 나와요. 그것이 9개 서원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합쳐져 갖고 하나가 되게 많아요. 도산서원은 이런 자료가 너희들 몰랐지만 굉장하지. 뭐 병산서원은 이런 게 있잖아. 소수서원은 뭐 어째, 우성서원은 어떤 거, 도남서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잡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학, 예서들, 우리나라의 예서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기 지금 아까 제사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겠지만 방한제사를 누구까지 지내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형조 누구까지 지내요? 고조까지 지내요? 증조까지 지내요? 고조 지내죠. 율곡하고 사계 김장생이 증조백까지 안 지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율곡 같은 사람이 고조를 안 지냈다니까. 조선 전기에는 왕이나 그렇게 지내죠. 일반 사람들은, 평민들은요 증조 절대 지내요. 지금 다 양반 흉내내는데 얼굴 보면 알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식으로 확정된 게 언제냐면 17세기 중반이에요. 1650년대 이쪽. 그 전에는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재산을 나눠줄 때 균분상속이래요. 5남매가 있으면 똑같이 나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문화 해설도 많이 하고 장난을 좋아하니까 농담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 어르신들은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그 시집간 딸이 삥땅을 쳐가지고 좋은 무덤자리를 뺏어간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 네? 누구? 정인경이 아니라 곳곳에 다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김씨인데 내가 참 이씨구나. 이씨인데 우리 할아버지들 산소가 딱 있는데 거기 박씨 무덤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무덤이냐 했더니 우리 윗대에 올라가서 공목벌 된 우리 할머니 시집간 딸이 거기다 쓴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이렇게 전설이 들어와요. 아버지 무덤을 쓰려고 그 전날 팠는데 가보니까 물이 고였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딸이 와가지고 오빠 물 나오는 거니까 버릴 거면 놔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딸을 차지했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붙는 말이 꼭 그 딸이 물을 부었대. 이렇게 전날 거기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나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쓸 땅을 딴 데로 옮기게 하고 자기 친정 아버지, 시댁 아버지나 자기 남편을 모셨다. 근데 그거는 말로 만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집간 딸로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동네에 땅이 있으면 3분을 하면 아들 둘 거, 딸 둘 거가 다 거기 다 있어요. 줘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제자들한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집 처남이 우리 집에 왔잖아요. 요새 얘기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기 젊으셨을 때 외삼촌이 왔다. 그냥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수금한 거 지금 갖다 주러 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처갓집 갈 때 저기 사돈 장인한테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수금하러 가. 거기 땅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분할받은 땅이 거기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분재기 같은 걸 가지고 논문을 써봤는데 1600년대 후반에 어떤 사람, 양반집에요. 분재기를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지도, 한국, 동서남, 저기 이제 남북한에 있는 지도를 놓고 땅이 있는 걸 점을 찍어봤어요. 전국에 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주에 사는데, 여기 저 정읍에 사는데 어떻게 땅이 경주에 있고 저 평양에 가 있느냐. 그걸 따져 올라갔더니 고조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다. 정조 할머니가 갖고 왔다. 이 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계속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19세기쯤 되면 멀리 떨어진 땅을 팔아가지고 가까운 데 옮겨서 사는 임해라고 해요. 옮겨서 사고 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는 가까운 땅. 근데 1700년대 분재기만 봐도 땅이 전국에 다 분포해요. 여러 선생님들 저기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노비요, 노비.
근데 노비 중에 선택을 해요. 솔고노비라는 게 있고 에이고노비가 있어요. 아세요? 선생님 알죠? 솔고노비는 주인하고 같이 사는 거고 에이고노비는 혼자가 떨어져가 사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내가 주인이야. 노비들을 불러먹고 내가 니들을 원하는 대로 해주마. 솔고 할래? 에이고 할래? 선생님 뭐 할래? 솔고. 솔고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주인 잡혀서 선생님은? 그게 무슨 상황에서 에이고도 다 땅 주고 거기 붙여먹어라. 근데 사실은 농담이지만 솔고가 훨씬 나아요. 에이고 하면 바람을 많이 탑니다. 타성들이 막 와서 거기 가면 여기 주인 밑에 있으면 당장 앞에서는 머리 끄고 씩씩거리지만 계속 끝하면 얻어먹을 수 있고. 제가 전라도 어디에 한반 일기 하나를 번역해서 책으로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방을 지키다가 화장실을 가고 무슨 일이 잠깐 피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와보니까 상방에서 우는 소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울 수가 없다는 일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쳐다보니까 노비가 와서 울고 있는 근데 막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막 우는데 그걸 보면서 일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네가 그렇게 우는 뜻을 나는 안다. 네가 그래봤자 나는 너를 데리고 살 수가 없다. 19세기 말에는 노비를 데리고는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다 내보내요. 근데 나 같은 노비가 살기 힘들으니까 주인집에 상당히 동안 와가지고 철저하게 울어서 잘 보이려고. 근데 주인이가 다 글러서 이런 게 100%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선시대 서원을 얘기할 때라든가 조선시대 선비들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서 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들을 서원들이 그래도 그 당시의 모습들을 여러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로 묶어져가지고 세계유산을 신청했을 때 그 많은 여러 문화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순간 이런 거라면 분명히 그래도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정해도 좋겠다. 그건 땅땅땅 치니까 세계유산이 되는 거죠. 잘 들어주시면 조금 쉬어야 되겠죠? 좀 쉬고요. 제가 저 그림 좀 갖고 그걸 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고 했던 게 자료집에 있는 건데 첫째는 서원이라는 게 당쟁이 서원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뭐 당쟁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쟁이거든요. 정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당쟁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망할 망자고 하나는 어지러울 난자예요. 근데 당쟁이라는 말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고 원래 우리나라 학자들이 쓴 말은 붕당이라고 썼어요. 붕당, 친구당. 붕당이 심하면 나라가 가로,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가로. 가로에 둘 중에 골라보세요. 망할 망자하고 어지러울, 혼란할 난자.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 당쟁이 심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 당쟁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당쟁이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 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심하면 없으면 망하는. 네? 빨리 대답해. 전주 수준이 나온다니까. 빨리 대답하시죠. 선생님 어떻게? 당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몰라 이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만 쳐다보고 하다가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처럼 칼같이 들이대고 싸워야 약점이 잡히지 않으려고 잘하게 되잖아요. 당쟁이 심하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당쟁이 없으면 일당복자로 가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절대 아니고 세도 정치 때문에 망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일본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쟁이라는 표현이 기분 나쁜 소리긴 하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주장을 막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이빨로 소리도 하고 잘난 소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성이 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칠판에 써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써놓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나라 고르라면 꼭 조선이 1번이 돼. 근데 지금 여러분 몸속에 백제 하나도 없어요. 다 조선이야. 고려 있어요? 다 조선 냄새가 다. 근데 망하는 조선이 제일 나쁘다 이거. 이것도 신문 사관이네요. 그런데 이제 조선 써놓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반 점수를 매겨보라고 해요. 양반. 그러면 30점, 40점, 50점, 60점 넷 중에 골라보세요. 아니,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3, 4, 5, 6 중에 몇 점? 60점 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30점 나와. 그 다음에 선비, 사자, 사족. 30, 50, 70. 셋 중에 하나 몰라. 사족. 70. 젊은 애들은 절대 70 안 나오고. 사족하면 30이나 50이고 30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비 그러면 70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시대 유교문은 선비 문화지 양반 문화와 사족 문화가 아니에요. 얼마나 보면 조선시대 선비는 진짜 멋쟁이들. 근데 19세기 가면 이제 삥땅 쳐먹고 뜯어먹고 지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당대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원에서 지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라는 걸 생각을 좀 가져주고, 우리 사회에도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에. 저는 대학 교수만 40년을 했는데 혼자 생각을 해봐요. 저를 스스로 평가를 해봐요. 내가 40년 사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승진을 위하거나 돈 벌거나 뭐 학교에서 막 쫓아다녔다면 저 평가 저거 지금까지 못 받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잘 받는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당당해요. 선비처럼 살았다고 거짓말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 마누라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멋있고 인생에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난 진짜로. 근데 그 서원도 사실은 그런 거고 조선시대 선비문화가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거를 당쟁이라든가 무슨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니까 그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지금 우리가 세계유산을 만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서원은 16, 7세기 서원이다. 우리나라 서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16, 7세기에 한국의 서원으로서 정형화된 모델들이다. 9개가. 그거를 특징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원 중에 잘 나가는 서원은 18세기에 만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많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원형을 흐트리지 않고 400년의 전통을 지켜온 데가 과연 얼마나 되냐. 그리고 그 역사를 보는 순간에 거기에 묻어있는 지성적인 모습이, 문화적인 모습이, 문화유산적인 모습이 세계유산 감이다. 뭐 이렇게 설득을 시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갖다 붙인 것도 많아요.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쇼도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야, 이런 종이 좀 있었구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절대 평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6, 7세기 한국 서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는 전부 이게 과거나 관리로 양성이 아니라 학문이고 사상적으로 한 거고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학맥을 가지고 자기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가서 뭐 누구 한 사람 정해놓고 그분의 뭐 학통을 이었다가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그 그룹들이. 그래서 서원 얘기하면 16세기 말 17세기 같으면 의병을 많이 한 서원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18세기쯤 가면 왕한테 상소를 올려가지고 많은 봉사를 올리고 상소를 해서 왕한테 막 협박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 문화사업을 할 때 앞장서서 한 데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원이 갖고 있는 문화적, 지성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서원이 지성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이고 출판소이고 도서관이었다. 이해되세요? 출판소, 도서관, 토론장. 그래서 서원이 멋있는 거거든요. 제가 서원에 가서 농담으로 이제 서원 원장이나 유님들한테 얘기해요. 200년 전에 이 서원에 유생들이 다녔으면
한 달에 며칠 나왔냐, 출석을. 며칠이 나왔을 것 같아요? 30일이다. 토요일하고 일은 집에 가 있고 24일이다. 20일이다, 10일이다. 어떨까요? 30일 와 있으면 다 해먹여야 돼요. 불 떼주고 밥 해주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산속에 있는 경상도 서원은 분명히 밥 해줬어요. 거기 어떻게 출퇴근을 합니까? 근데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아마 열흘에 한 번씩 가서 시험 봤을 거예요. 공부하는 거 체크. 그리고 서울에서 멋있는 학자 오면 우리 같은 세미나 하면 뭐여라 그러면 와가지고 특강 듣고 질문하고 뭐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다르기는 한데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교육보다는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강의하고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집을 발간한다든가 중앙에서 큰 책을 발간하면 서원에 제1차로 이렇게 하사를 해요. 그래서 요새 같으면 국립도서관에서 쫙 뿌리듯이 서원을 다 뿌리니까 책을 보러 흘려오죠. 그러니까 옥산서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그 문서가 남아있어요. 서원의 책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와서 보고 그 자리에 와요. 근데 딴 서원은 가면은 그 전에 서원이 370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50책 남았다. 이건 삥땅 쳐먹은 거예요. 빌려가서 안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철저히 남아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박물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서원 문화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 옥산 서원을 갔더니 이제 동서재 중에 요새 이제 유림들이 모이는 데 갔더니 이제 노트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어요.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붓글씨로 썼는데 식상학이 밥식자 상이잖아 상 라고 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이 혹시 아세요? 서원 다시는구나 향교 다시는 거 알 건데 학이 아래 하자에 기록할 기자 이게 지출부거든요. 이게 식상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열으면 밥 먹고 간 사람 똥매를 다 쳐먹어요. 근데 식상학위가 300년 된 게 남아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옥산 서원에서 270년 전에 유해를 하는데 유해하기 사흘 전에 12명 오고 유해하기 1일 전에 30명 오고 당일 120명 오고 그 이튿날 지나고 남아있고 멀리서 온 사람 찾고 가거든요. 그게 있었는 30, 그게 다 나와. 그럼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알지만 그 식상학위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관리하는 고직사나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들이대고 어르신네 밥 200쌍이에요. 돈 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결산부가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료로 다 남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적부도 있어요. 이게 이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했어요. 성적부. 그래서 경서를 갖고 읽고 토론 발표를 했는데 거기 가면 이 느낌이 올지 모르겠어요. 통했다. 그러면 이건 우나, 그죠? 불통, 이건 미나 양이겠죠. 네? 그래서 순할 순자 그런 거가 됐다. 그래서 그걸 성적표가 딱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서원이 사실은 해철된 서원은 해철될 때 건물하고 싹 그게 다 불태워지거든요. 근데 이 서원들은 그게 300년, 250년, 180년 중에 다 많은 봉사, 10,000명이 사인해가지고 연명장 올린 거 딱 남았어요. 그걸 옥산 서원을 가보니까 10,000명이 하면 두루마리가 몇 미터 될까요? 10,000명이 이름을 쓰거든요. 몇 미터 되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야, 참 이게 문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깔짝거리는 심사자가 왔을 때 일부러 내가 이놈이 말하는 게 서울서부터 출발하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부러 그걸 펴놓고 여기서 하나씩 다 읽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쭉 가고 보더니 그냥 이러면서 뒤에는 딴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대에 지금 양반이요. 조선시대 몇 프로였을까요? 전 국민 수 중에 양반의 퍼센테이지가 10%, 20%, 30% 아니 이게 너무 잘못했네. 5%, 10%, 15%, 30%. 양반이 30%면요.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시장 같은 데 가면
제일 기분 나쁠 때 한 대 들어갈기는 거죠. 그 직전에 뭐예요? 이 개 하고 욕하는 거죠. 고전에 뭐라고? 이 양반이 정말 이거는 양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쌍놈이 이 양반이 정말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장님하고 부르면 뭐 다 들어본다고 현미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30%면 양반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때 다 가짜 족보만들. 지금 여기 양반 후손 아닌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족보 있을 거예요. 다 가짜예요. 내가 볼 때는 양반 아닌 사람 많아요. 근데 원래 조선시대 양반은 5%예요. 그러니까 양반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에도 가면 동서제가 있는데 거기서 싸움 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어른들이. 근데 뒤에서 직접 말은 못하고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원래 올 사람이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양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저 양반이 들었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요새 향교는 젊을 때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다 와요. 퇴직하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뭐 향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나는 향교를 많이 다니니까. 근데 저 사람은 양반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듣고 있다가 그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문서를 봤는데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고 여기 우리 할아버지 나오잖아. 근데 왜 양반 아니라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이 아유 미안해. 양반 맞구만 이래야 되잖아요. 동제유상한하고 서제유상한의 차이가 있어요. 동제유상한은 선비들 집안이고 서제유상한은 기부입학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 할아버지가 서제유상한에 있는 거예요. 확실한 양반 아닌 사람. 이해되세요? 서제유상한에 맨 끝에 가면 노유라는 게 나와요. 노유. 늙을 노자. 기부입학생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70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기부입학생이 되면은 기부입학생으로 땅을 두마지기 바치면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거기다 바치면 그럼 군대 안 가고 세금 내려면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기부입학은 20만 원만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삥땅을 쳐서 향교하고 서원에서 기부입학생을 많이 받는 서원이 생겨요. 그게 대원군 회실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20명밖에 안 해야 되는데 100명을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반들이 딴짓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자료로 남아있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뭐 찾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서원이 가졌던 고귀했던 모습, 세계유산이 됐던 그 지성적인 모습들을 현대사회에도 꼭 서원에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서원이 좀 남아있다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수들한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 세미나 제발 호텔에서 하지 말고 서원에서 하자. 인문학 쪽은. 그러면 서원 가서 하면요 차가 없으니까 중간에 빠지는 놈도 없어. 여기 전주 시내에서 하면 중간에 다 빠져나와. 가서 커피 먹고 앉았고 처음에 이름만 얼굴만 비우고 딴 데 가지고. 근데 거기서 저 부산서원 가보세요.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떠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자연경관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고 그렇고 이걸 말씀드리고요. 편하게 그냥 쭉쭉 볼게요. 지금 이 사진들은 그냥 현지 서원에 그 심사자들 왔을 때 애국놈들이 이제 이런 것 같은 대본 애국인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애국의 심사자들이 왔을 때 그 설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얼마만큼 그들을 소화시켜서 한국 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할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실제로 그 이배영 총장이지만 문서 같은 걸 놓고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심사자로 꼭 사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보고서를 쓰면 이제 저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서 그걸 가지고 이 보고서하고 합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한국에 처음 왔대요. 서원을 너무 모른대요. 저 전공은 단청이에요. 단청.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산서원을 갔는데 옥산서원 원임이 아주 옥산서원이 좀 세요. 제가 볼 때는 경주고 안동은 병산서원, 소수서원 이런 데는 저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존심이 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옥산서원도 거기 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붓을 딱 주는 거예요. 거기서 심사가 끝났는데, 왔는데. 방명록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붓을 주는데 손이 떨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게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고요. 10한 7. 붓글씨를 안 써본 거야. 그리고 중국 놈들이 붓글씨 잘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써요. 저 간자체라 한자가 이상 글자더라고요. 그리고 쓰라고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썼어. 근데 이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구나. 내가 옥산서원, 옥산서원 원님한테, 왜 그걸 쓰라고 그러냐고. 저 사람 얼마나 불쾌하겠느냐. 그런데 몰아들었더라고. 근데 하여튼 썼어요. 그리고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내일 출국을 해. 근데 문화재청장하고 나하고 이배영 총장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했어. 거기서 저는 저 친구가 뭐라 했냐면, 다음에 제가 한국에 올 때는 붓글씨 공부를 해갖고 계시다. 그걸 써놓고 무지 창피했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중국 사람인데 붓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 사람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연습을 해갔다고. 그런 그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현장에 이제 다니면서 전부 설명하는 이제 그 모습을 좀 담은 거고. 이것도. 지금 이게 저기 뭐라 그럴까. 사람마다 전부 이게 저 뭐지? 나라도 다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여자가 서원 알까요? 전혀 모르고. 근데 오기 전에 이제 책 읽고 와서 하는데 가끔 질문하는 거 황당한 질문이 많더라고. 근데 그걸 설득을 잘해야지 왜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서원이 그래도 세계유산 중에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만하다라는 걸 설득시키는 게 이제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사당에서 제향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 놈들을 깜짝 놀라간 게 제일 기분 좋고 깜짝 놀라간 게 뭐냐면 제향을 할 때 제관이 된다고 하니까 얘들은 신관으로 하나. 아폴로 신전에 지가 쫙하고 아주 움직임이 그냥 말도 안 하고. 전부 이거 여자고 남자고 다 입혔잖아요. 여기다. 이게 다. 이거 외국인들이다. 이거 다. 이거 외국인들이. 저걸 입혀놓으니까 그걸 절을 하고 나서 사진을 몇 번 찍어갖고 하고 야, 이것도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학술대를 중국 가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요 친구가 중국 서원학회장이에요. 아까 술 먹는 얘기한 제가 한국 서원학회장을. 그래서 이 친구가 악록서원 원장인데 그 악록서원이 호남성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서원 중에서 악록서원이 제일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서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비에다가 한국 서원의 모델을 이렇게 모형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서원 원장들이 9개 서원을 다 갔거든요. 그때 제가 농담을 했지. 저 원장님 어떤 걸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소수서원이나 도산서원을 해야 되잖아. 아니라고. 9개 선택해야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거해야 된다고. 여기 저 원장들이 어떻게 하나 봐가지고 그 중에 고르라고 이제 농담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악록서원이 바로 지금 호남대학이거든요. 모택동이가 호남대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악록서원 이쪽에서 굉장히 기부를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남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들도 있지만 그 유림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전부 이거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이게 사실은 무성서원이에요. 무성서원 이렇게 정리가 안 됐었어요. 이분이 정만조 교수라고 이제 저보다 앞에 서원학회장 했던 분인데 대학원생들 좀 같이 와가지고 분류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그 만원봉사 그 10원 저거 있는 이분은 저 영남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걸 잘 그 뭐라고 할까 저 세계유산위원회나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로비를 하려면 로비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이 한국의 서원의 특징을 알려면 자료집을 잘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얘들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전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얼마 세웠냐, 예산을 얼마 했냐, 이걸 누가 하느냐, 그런 걸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유산이 가치도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승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는 지정만 받으면 돈 받아서 새로 짓고 막 키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책자들 나오고
이런 보고서든 그다음에 활용 방법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문서, 제양, 그다음에 기문 현판 이런 것들 사실은 이 서원에 가면 걸려있는 기문 현판들이 아카이브예요. 요즘 말로. 그게 기록물이라고. 그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연대별로 의미가 있는. 그게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이걸 한국권 내고 이제 영역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서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쭉 보려고 제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서원의 배치. 자, 보세요. 이제 좀 얘기 듣고 저보다 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냥 참고로. 지금 이게 어디냐면 도동서원이라고 김갱필 인물이에요. 현풍. 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서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산 밑에. 그리고 이 산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에 김갱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뭐 교육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잘못하면 여기가 진짜인 줄 아는데 요 안에.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혈이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이런 서원 같은 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강당이 여기 사당이거든요. 그죠? 이게 강당인데 강당을 일으키는 게 드물죠. 강당이 이쪽에 있어야 되죠. 이쪽에 강당이 있고 동서재가 있고 이게 누각이거든요. 이거 피람서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졌느냐 이게 또 이제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이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피람서원은 딴 데하고 다르게 평지서원이에요. 딴 서원을 이렇게 경사지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당이 뒤에 있어도 제일 높아요. 사당이 뒤에 있어도. 근데 여기는 평지에 있으니까 사당하고 강당하고 똑같은데 강당 큰 건물이 딱 사당하고를 갖추고 있으면 농담이에요. 사당에 계신 선생님이 뒷방 늙은이가 된대요. 그래서 강당을 사당을 바라보는 이쪽으로 해서 선생님을 보면서 그럼 선생님이 저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강당을 이렇게 놓고 하면 뒤에 노인네가 자는지 아픈지 보지도 지들 떠들기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평지서원. 그리고 앞에 저기 있는 요 누각이 확연루예요. 우리 무성서원은 현가루지만 확연이 뭐예요? 앞이 확연하게 떨린다. 그러니까 앞이. 근데 거기다가 15년 전에 국고를 대가지고 전라도가 잘 될 때 국고에서 100억인가를 대가지고 너 나무숲을 만들어 확연루를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나무 다 폈잖아요. 지금 바꿔놨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요서원 같은 게 도남서원이에요. 충청도.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사당이잖아요. 여기 강당이잖아요. 동서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문 있고 예산문하고 여기 내산문이죠. 내산문 요거는 제양공간이고 요거는 교육공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장판각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예약서들이 다 있어요. 요걸 갖고 이제 한번 써먹고 요거는 이 서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서당이에요. 도산서당처럼. 정회당이라는 거. 요건 이제 제사 관리소. 그 다음에 요게 큰 강당인데 원래는 이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1800년대 옮길 때 너무 크니까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두었다가 최근에 이제 옮기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 그 설명을 이제 했던 거죠. 지금 요서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안 가보셨을 텐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요서원이 우리나라의 서원 양식을 최초로 완성한 서원입니다. 어디냐면 남계서원이라는데 함양.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서 보시면 제일 높은 데에 사당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걸어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고. 그리고 강당이 있죠. 동서재가 있고 여기에 누각이 있죠. 여기에 연못 있고. 이게 한국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150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요. 소수서원 가면 우리나라 최초 서원인데 건물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금 이게 소수서원이거든요. 여기 사당이 어디 있어요? 아니 어차피 뭐 농담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사당이? 이게 사당인가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잖아요. 이게 강당이에요.
이게 동서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전시관, 새로 만든 거. 요게 사당이에요. 어떻게 사당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강당이 있으면 여기에 있다든지. 근데 이게 최초의 서원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니들 몰랐지? 이게 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남계서원이 우리나라 서원의 전형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야. 그리고 이제 딴 서원 설명할 때 서원마다 이런 특징이 있어. 도남서원 설명할 때 써먹고 무성서원 설명할 때 써먹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요 그림을 아시는, 이게 지금 아까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의 서원이 처음 만든 게 소수서원 이랬다면 이게 남계서원이거든요. 처음. 그래서 여기가 사당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당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앞에 이런 누각을 딱 만들어 놓고 동서재가 있어 학생들이 여기서 떠들고 토론하고 공부하잖아요. 그 재상은 여기가 올리고 멀리가. 요 형태를 처음으로 만든 게 남계서원. 근데 9개 서원 중에서 서원 유림들이 모였을 때 제일 무시하는 데가 여기더라고요. 성씨도 없고 학자도 없지 않고 정여창, 일두 정여창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 경상도에서 서원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곳이고 의병동에서 했고 굉장히 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게 바로 무성서원이죠. 이게 무성서원 그림이죠. 이게 현가로, 이게 강당, 이게 내산문, 이게 사후, 동네 이렇게 소가지 이렇게.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성황산이 이렇게 있고 불우원 전국인의 거기 유적들이 여기 다 있죠. 그러고서 여기에 서원이거든요. 이게 동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정자들이 송정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앞이 동네가 고현동 향양. 그래서 이게 하나다. 여기가 사실은 옛날 태인의 현청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흥학당을 만들고 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전체 배치고 이제 강학공간,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게 제일 중심이 아니겠어요. 서원은 재앙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서원의 그 강학공간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옥산서원의 강당이고 요거는 도동서원의 강당이고 요거는 도남서원의 강당이고 요것도 옥산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리와 지성의 그 문학적인 공간이라는 게 누각이죠. 그래서 정문에 있는 게 있고 산 밑에 강가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확연누락, 확연이잖아요. 확연. 이게 바로 피람서원. 그 다음에 요게 만대로 저기 병산서원. 이 앞에 강이 흐르죠. 하야만. 여기도 가면 이게 무지 크거든. 여기에 모이면 아마 한 200명 모일 거예요. 저게 큰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그 지역에서 지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화해 시대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아는 확연, 저 현가로, 무성서원. 사실은 들어갈 때 1, 2 안 들어가요? 1, 2 들어가요? 1, 2 가요? 들어갈 때. 열려있는 곳으로 하죠? 오른쪽 왼쪽. 여기는 닫혀 있잖아요. 여기 닫혀 있잖아요. 대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근데 닫아놓고 열리 들어갔다 열리 나오라고 하죠. 여기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 재앙 때만 열어놔요. 여기를 걸어 들어가는 눈치 없는 놈이에요. 집이 가면 골 굉장히 아프고 신이 와서 때려가요. 여기는 지금 옥산서원인데 이것도 여기서 강하고 지금 정말 좀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지금 강을 열심히 하는 데가 옥산서원하고 피람서원. 근데 그렇게 모여서 하면서 이제 전통도 내려오고 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겠죠. 도서관과 출판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도산서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도산서원에 가면 이렇게 광명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양쪽으로 있어요. 동서에 서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물급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문서가. 지금은 다 박물관으로 옮겼지만 이게 도서관으로 있었던 거고. 이 장판각, 목판을 이제 문집을 발간하거나 예약서를 발간하거나 거기 이름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그게 다 남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성서원 문서들이에요. 지금 정옥박물관에 있는 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 나가요. 제가 볼 때는 무성소원이 몰라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누가 잘 지킨 건지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꼭 아는 놈이 훔쳐가더라고요. 물론 꼭 아는 놈이 훔쳐가더라고요. 그러고서 난 모른다. 뒤에 가면 꼭 딴 데서 나와. 근데 저게 그래도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아까 함양 남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250년 전에 이런 모습을 이 서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거 저희는 좀 정리해가지고 일반 학생들이나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걸 보면서 아까 식사를 하기도 얘기했지만 성적표도 보고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서원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원에서 모여서 토론했던 내용들 같은 게 다 남아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원의 본래의 기능이라든가 이 서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성사적 성격 같은 걸 보면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대개 나는 우리나라 그 문화유산 제도가 문화유산이나 문화재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게 문화재라고 그러잖아요. 다 물건이에요. 요 나무가 좋은 나무다. 형태가 좋다. 뭐 오래됐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묻어있는 스토리가 없어. 근데 문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묻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들을 정도면 문화유산도 잘 다니죠? 구경. 대답 안 하는 건 안 가는 거구만. 유적지에 가면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내가 이건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은 가면 귀신들이요 쫙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특강 듣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귀신들이 어제 알아요. 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제 저녁부터 공부를 하고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 들고 메모해가지고 귀신이 쭉 서 있어요. 여기에 어떤 귀신인 줄 알아요? 만들자고 주장한 귀신, 만든 귀신, 만들다가 죽은 귀신, 고친 귀신, 그거 보고 시진 귀신 다 있어요. 여기에.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형태만 사진 찍고 가로 30cm, 20cm 돌이 좁은 그것만 하고 가. 그러면 귀신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왜 안 문나? 그러다가 안 되면 발을 탁 뻗어. 넘어지는 건 귀신이 걷어서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밥 먹고 소화 안 되잖아? 귀신이 때린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미삼아 하지만 문화유산 속에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만들 때. 지금 여러분 저 경주에 가면 누구죠? 그 목 잘린 불교청이 할 때. 응? 그것도 기억 안 나죠? 나이 들었는데 2차 돈이. 그 비석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비석을 보면서. 야,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걸 이렇게 형태로 남겼구나. 그게 그냥 사연이 있는 거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적 앞에는 그런 기록이라든가 역사적인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답사 다닐 때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나요. 여러 가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도산서원 앞에 찍은 거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 강이었고 이렇게 건너다녔어. 근데 거기 저수지를 막아보니까 섬이 되어버렸어. 이게 유적지야. 무슨 유적지냐면 여기서 과거 시험 보는 거예요. 정조 때 원래 과거 시험은 서울서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안 보는 건데 경상도한테 잘 보이려고 정조가 여기 와서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때 딱 모여가고 했던 데가 거기거든요. 이게 도산서당. 그 태계가 도산서원 자리에 도산서원이 세우게 되는 사연을 만든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년에 와서 제자들하고 토론을 해요. 정말 단칸짜리. 근데 이 유적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름들 선비들이 모여서 시하고 하는 이 계곡가에 이건 소수성거든요. 이것도 그 도남서원의 그 서당 옛날 사계의 아버지가 서당했던 곳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하고 키우다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제자가 구성되고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서원 세우자 해가지고 세운 게 도남서원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바로 이제 서인 노론계를 장악하는 우왕, 동춘당 성림이 다 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이제 그 우왕 송시열하고 동청당 송중기라고 초려 이웃태라는 사면이라고 아주 유명하게 보거든요.
성시여들 욕 많이 하잖아요? 안 해요? 해요. 아니, 송시열 후손이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저 충청도에 우스갯소리 좀 그냥 할게요. 전해지는 전설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젊은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너무 즐거운 거야. 이런 제자를 둔 게. 근데 이 선생님이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한여름에 이렇게 한여름에 목욕을 하러 갔대. 근데 선생님이 옷을 다 감춰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셋 중에 하나가 딱 나오더니 옷이 없으니까 고추를 내놓고 털레털레하고 집으로 오더래. 이게 A. 두 번째로 와서 나오더니 우선 찻다리 없으니까 그대로 물속에 다시 들어가서 요요자적하면서 그냥 이걸 하더라고요. 셋째가 일어나서 보더니 이게 없으니까 창문하고 그냥 왔다 갔다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털레털레, 유유자적, 전전긍긍. 누가 제일 멋있어요? 털레털레, 유유자적, 전전긍긍. 누가 제일 멋있어요? 왜 그걸 못 골라요? 또 털레털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뭐가 선비가 그래서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유유자적이죠. 이 전설은 유유자적 집안에만 전해집니다. 털레털레 집안은 니들 할아버지 털레털레 했다 그러면 뭐 이 새끼야 왜 우리 할아버지를 새끼야. 전전 우리 할아버지를 좀 씨를 만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털레털레가 우암 송시열이고 유유자적이 동춘당 송중길이고 전전긍긍이 초려 이웃태예요. 근데 셋이 아주 삼형제로 충청도에서 서인 노론구에서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는 털레털레로 하나는 전전긍긍으로 해놔버리면 이 전설은 유유자적 집안에만 전해진다니까요. 제가 한산이 씨예요. 우리 집안에 전해지는 얘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학자가 있었는데 한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나무 밑으로 들어갔대요. 이렇게. 근데 이 밝은 날에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상하다 왜 비가 오면 딱 보니 6, 7살쯤에 거기서 오줌을 넣고 있는 거야.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그래갖고 이놈 자식 내려오라고 어디서 거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오줌을 싸고 지랄하냐고. 너 누구네 집안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 그랬더니 그 6, 7살짜리 오줌 피하면 되지 왜 그래요? 아니 피하면 되지 왜 무슨 받고 계시느냐고. 그게 바로 우암이래. 오줌 농성.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요. 오줌 맞은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거 저놈 자식을 때려다 그냥 야단을 치고 하다 너는 기백이 보통이 넘네. 그래가지고 잘 따져보니까 얘가 괜찮아. 그래가지고 사위를 삼아가지고 우암이 우리 사위예요. 우리 집은. 근데 이거 사실인지 모르겠어. 맨날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다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 얘기고 여기에 이제 저기가 있고 이 도남서원이 좀 약점이 있는데도 요것 때문에 보관이 많이 됐어요. 이 강당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우리나라에서 현상으로 나온 실물로 나온 그 강당 중에서 유일한 중국의 주자가 써놓은 책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책이 것이다. 형태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건축하는 놈들, 중국 많이 했던 놈들은 뿅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피람서원인데 피람서원도 뭐 가까우니까 가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죄송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당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요거 갖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강당에서 바라보는데 이게 사당이거든요. 이게 내상문이고 내상문이라는 게 제한공간 들어가는 정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여기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보면 이게 이쪽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정면을 마주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서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요게 좀 피람서원은 또 잘한 거인데 이거는 하서 김인우가 사실 연대가 좀 빠른 사람인데 인종이 하사한 그림이 있고 시가 있어요. 그걸 목판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만들어 놓고 경장각이라고 해서 임금이 내려준 목판을 공경해서 잘 모시는 곳이다 해서 여기다 내분에 딱 갖다 놓고 저 비석이 계생비라고 해서 제사한 모실 때 그 희생물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저걸 갖다 놓고 유림들이 보고 예스 하면 제물로 쓰고 바꿔 그러면 딴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건 확연하고 이게 무성서원 이게 이제 바로 끝낼게요. 이거 병호 창의비 이제
시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1905년, 6년에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얘기를 나눠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유림들 모아놓고 지금 특강을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제 병호 소회 때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고 뒤에 여기 이제 사당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제가 아까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거를 다 뜯어서 없애고 새로 다르고 요새 보면은 요새 사람이 자기 이름 내려고 최근 거로 그러니까 350년 전 거 270년 거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1990년대가 다 걸어놓는 게 많아. 그거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문집에 대한 이야기, 건물에 대한 이야기, 뭐 규약에 대한 이야기, 교육 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 서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다. 근데 이거를 지금 세계유산만 갖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전주나 전북에서 향교나 서원이나 사당 같은 걸 할 때도 비슷한 생각하고 자료를 보면 의미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제 끝이에요. 요게 그 만대로라고 병산서원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에 쭉 둘러 앉아서 이제 여기서 성토대회도 하고 만원봉사도 하고 시회도 열고 거기서 점수 매겨서 뭐 상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때 저기 딱 모이는 그 사람들이 누가 다 그 집안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서원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문중서원이라고 하는 그 성씨만 모이잖아요. 근데 이런 서원들은 그 고을에 성향이 같은 지성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서 보여줬던 걸 보여준 거고. 이게 이제 서원 이제 실사하고 그러면서 시간 다 됐고 잘 들으셨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멀리 와서 그냥 생각났던 거 그냥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보고 실제 서원 가시면 오늘 얘기한 거 듣고 꼭 세계유산 아니더라도 아, 이 교수가 얘기한 그런 게 이런가 보나 이렇게 보시면 보일 것 같고 지금 여기 전시하는 거 한번 시간 날 때 좀 강의 있을 때 미리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